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요. 여기 로그인을 딱 누르면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적혀서 로그인을 눌렀을 때 집에서 편하게 로그인이 되었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게 바로 인터넷에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기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는 여길 누르면은 예를 들어 자동 완성 이런 것들이 내가 적었던 거, 이전에 적었던 게 뜨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건데요. 이게 내 컴퓨터라면 큰 걱정은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학원에 있는 컴퓨터에서 내가 로그인을 딱 눌렀는데 내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된다고 쳐보세요. 물론 지금 내가 이용하는 시점에선 편하죠. 근데 나중에 남이 이용할 때는요. 내 정보가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또 집에서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은 게 집에 컴퓨터가 나중에 뭐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를 당할 그런 확률도 물론 생각을 한다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는 주기적으로 인터넷의 검색 기록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그렇게 로그인해서 무얼 봤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는 암호화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쿠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검색 기록을 삭제하러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는 8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찾으셨어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인터넷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 여기서 검색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검색 기록. 요 일반 탭에 바로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요 앞에 있는 요 시작 페이지 바꾸는 거 했었던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 검색 기록. 요 검색 기록에 보시면 삭제를 클릭해라 라고 돼 있죠. 여기 삭제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즐겨찾기 해놓은 거 또는 임시 인터넷 파일, 쿠키 웹데이터 파일 아니면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이거죠. 쿠키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방문한 웹사이트 로그인했을 때 저장한 암호 채워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일단은 즐겨찾기도 지금 다 지우겠다면 이렇게 체크, 기록, 다운로드 기록, 양식 데이터 모두 다 지우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삭제하시면은 인터넷에 기록돼 있던 것들이 모두 지워지겠죠. 아니면 내가 쓰다가 여기 즐겨찾기는 필요하다 하면은 즐겨찾기 체크를 푸신 채로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검색 기록 삭제를 지금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책에서처럼 모두 다 체크를 해볼까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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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러고 삭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삭제가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게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배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쿠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쿠키는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작성한 정보를 작은 문서 형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기억한 정보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구성해 주는 게 쿠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쿠키는 직접 삭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외부 컴퓨터 사용 시에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즐겨찾기 추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사전평가에서도 즐겨찾기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즐겨찾기는 내가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매번 검색창에다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즐겨찾기라고 해서 사이트의 주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방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판대라는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보세요. 자, 8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 저도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겠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요 즐겨찾기에 추가할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검색란에다가 가판대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가판대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 파워링크는 다 광고니까 일단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는 가판대라고 해서 웹상에서의 모든 잡지들과 신문 모음 이런 것들 제공하는 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책에서 보여지는 가판대라는 사이트가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판대를 찾아 들어가 보시겠어요? 잘 찾아 들어갔는지 제가 한 번씩 보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가판대 사이트가 열렸는데요. 내가 이 가판대라는 사이트를 자주자주 들어와서 볼 거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별 모양이 있어요. 집 모양 옆에 별 모양. 별 모양이 즐겨찾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메뉴가 쫘르륵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이 가판대라는 데를 자주 들어올 거기 때문에 즐겨찾기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눌러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자, 얘 이름이 제목 표지를 보니까 가판대라고 적혀 있죠? 그 이름이 여기 그대로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꿀 거면 여기다 바꾸는데 지금은 그냥 가판대라는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즐겨찾기를 위치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위치 지정은 그대로 즐겨찾기로 들어있으니까 저희 그냥 추가 버튼만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여기 별 모양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눌렀을 때 가판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겨찾기에다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은 좀 더 편하게 해당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창을 일단 닫아볼까요? 모두 창을 닫고 인터넷을 다시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이 가판대를 찾아 들어올 때 내가 즐겨찾기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검색을 다시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즐겨찾기를 눌러서 가판대를 딱 누르면 그 가판대 사이트가 바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즐겨찾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이렇게 추가해 보시는 걸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잘 되신 분은 이따가는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하기 90페이지 볼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제가 즐겨찾기 모음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네이버에서 내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3일 동안 근데 S21을 간단하게 체험해본 넣고 이야기. 싶을 때 그냥 여기 즐겨찾기 수고해왔지? 모음에 추가해 놓으면 시작해볼까?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 있죠? 나중에 다시 이거를 보고 싶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다시 열어서 얘만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다 봤어요. 만약 볼 일이 끝났어요. 대전의 한 국제 그러면 얘는 이제 선교학교 필요 집단 없잖아요. 감염 여기 여파로 이렇게 추가가 코로나19 돼 신규 있으면 확진자 수가 불편하잖아요. 하루 만에 다시 그럼 400명대로 얘는 오른쪽 마우스 불어났습니다. 버튼 눌러서 정부는 삭제해버리면 해당 돼요. 시설의 긴급 현장 이게 대응 등을 즐겨찾기 파견해 모음입니다.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서는 그래서 한편 내가 이런 진짜 기숙형 책갈피 같이 교육시설에 생각하시면 대한 될 것 긴급 같아요.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도훈 기자입니다.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보다가 이 페이지 좀 잠깐 나중에 또 오늘 한번 영시 봐야 될 것 같아. 코로나19 신규 이런 페이지 확진자는 있죠? 그럼 전날보다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만 45명 해놓으면 돼요. 늘어난 아주 간단해요. 437명. 이렇게. 전날 3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해서 볼 일이 다 끝났어. 난 다 봤어. 그럼 얘를 그냥 오른쪽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면 돼요. 진짜 책갈피 우리 책에다가 꽂아 놓는 것처럼 간단하게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 또는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겨찾기 모음에다가 한번 추가도 해보시고 삭제도 해보세요. 자, 즐겨찾기 모음에 추가 삭제가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고요.
문제없이 잘 되신 분은 91페이지, 92페이지까지만 일단 얼른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91페이지 즐겨찾기 이름 변경하기입니다. 자, 즐겨찾기를 클릭한 후에 앞서 등록했던 가판대 사이트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를 눌러서 아까 설정했던 요 가판대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보시면은 이 가판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기 쉽게 가판대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 빼기 신문 모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보고 싶으실 때 나중에 들어가도 이 가판대가 신문 모음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름 바꾸기예요. 그럼 삭제할 땐 어떡하냐? 예를 들어 제가 제본린을 저번에 살려고 하다가 안 샀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살려고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 넣어놨는데 삭제하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삭제하시면 돼요. 아까랑 똑같죠? 자, 여기서는 가판대를 삭제하는 건데 가판대 신문 모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하면은 즐겨찾기에 들어있던 가판대 신문 모음 사이트가 이렇게 삭제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그렇게 좀 중요해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던 일종의 책갈피를 꽂아놨던 그런 사이트들은 책갈피를 뺄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 없는 것, 필요 없어진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조금 연습해 보시고 이따가는 챕터 14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하기 할 거예요. 지금 1시 54분이니까 55분부터 쉰다고 보고 이따가 2시 5분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하기입니다. 사실 간단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봤죠. 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과 문장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해보았지만 인터넷에 이미지를 검색해서 저장해보고 싶은 어떤 동영상을 검색해보는 것,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4페이지예요. 자, 일단 네이버로 와주세요. 혹시 위쪽에 즐겨찾기 모음에 네이버가 들어있다면 이 네이버를 눌러서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검색란에다가 지금은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고혈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내가 만약에 고혈압에 대해서 잘 궁금할 때 이렇게 고혈압을 치시면 고혈압에 대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고혈압을 적을 때 이 밑에 나오는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자동 완성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을 찾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았대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고혈압 찾으려는 거니까 고혈압하고 검색을 했더니 고혈압에 대한 내용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져서 나왔죠. 자, 여기 파워링크라는 건 뭐냐면 고혈압 관련 광고예요. 네이버에서 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위쪽에 이렇게 광고들을 띄워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니까 지식백과에 고혈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이 고혈압이라는 요 글자를 제가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서 고혈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동영상인데요. 좀 더 아마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백과 안에 동영상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요 화살표를 누르면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돼서 보이는 거고 순환계의 구조. 이 동영상은 2분 9초짜리 동영상인데 지금 7초, 8초, 9초째 이렇게 보이고 사람의 있다라는 게 순환계는 보여지죠? 펌프 내가 만약 작용을 동영상을 하는 잠깐 멈추고 심장과 싶다면 여기 멈춤을 누르면
동영상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리면은 동영상이 아니라 고혈압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네요. 내용이 꽤 기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고혈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란으로 다시 가야겠죠. 아까 여기 지식백과 열었던 거 옆에 보면요, 이 고혈압이라는 탭 옆에 X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탭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적었었던 그 검색 결과 창이 보이는데 이 위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에 고혈압에 좋은 음식 이렇게 쳐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번엔 고혈압이 아니라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롤바를 누르면서 스크롤바를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아래로 이동을 해보면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식백과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요. 자, 이 지식백과에서 혈관을 지키는 좋은 음식들이라는 요 내용을 클릭해서 보세요. 자, 그럼 혈관 건강 백서에서 이 지식백과에 있는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는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지식백과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게 지식백과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궁금한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지식백과라는 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백과 부분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거를 간단하게 들어가 보았는데 여기까지 내용 어려우신 분 먼저 찾아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 이미지 검색하고 저장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모든 탭 닫기 하면은 여기 열려있는 탭을 모두 닫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볼까요? 자, 이번엔 이미지 검색과 저장하기에 대해서 연습해 보는데요.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연습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벚꽃을 찾아보래네요. 자, 우리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벚꽃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벚꽃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 메뉴에 이미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벚꽃에 대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 벚꽃 이미지들이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혹시 저작권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지금 97페이지 2번의 상단 메뉴에서 검색 옵션을 클릭하라, 이 부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여기 검색 옵션을 눌러서 여기서 CCL이라는 게 출처를 밝혀서 우리가 써도 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CCL에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해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벚꽃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이미지가 보일 거고 이 이미지의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려면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원본 사이트로 이동하려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처럼 우리는 이미지만 받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98페이지 4번이에요.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메시지가 떠있죠. 메뉴가 떠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블로그로 들어가지는 건데 내가 이 블로그 들어가서 블로그 글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쵸? 다만 여기 벚꽃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에 그림을 저장하고 싶은 거이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이때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줘야 될 테고 저장할 곳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어려우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바탕화면을 골라주시고요. 여기다 파일 이름은 커먼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가 어떤 걸 저장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벚꽃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을 보면은 아까 저장한 벚꽃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이 검색한 이미지 벚꽃을 내가 바탕화면에다 깔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탕화면 배경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배경을 찾았을 때 그 배경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렇게 바탕으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또 우리가 다시 기본 배경으로 가고 싶다면 예전에 배우셨던 거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배경에서 오른쪽을 눌렀을 때 개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배경에 사용자 사진에서 원래 사진을 골라주시면은 이렇게 원래 사진으로 바꾸는 것 또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엔 스텝 4번 동영상 검색하기 차례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인터넷을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예제선 크롬 브라우저 들어가래요. 이거 말고 요 옆에 거 동그란 거.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유튜브에서 요즘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로 갈 겁니다. 자, 여기 동그란 버튼 있죠? 요 동그랗고 알록달록한 이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예요. 자, 이걸 눌러서 인터넷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인터넷 창이 나왔고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라고 적으면 유튜브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지금 뭐 체험하세요 뭐 유튜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유튜브를 눌러보면은 유튜브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갔냐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를 눌러서 이 검색창에다가 유튜브라고 적었어요.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 나와요. 얘를 누르면 유튜브 사이트를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 바로 가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요 상단에 보시면 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거 있죠. 많이 열어본 거. 특히 만약에 로그인이 돼 있다면 이 로그인한 사람이 자주자주 보는 것과 같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 같은 거 많이 듣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음악이 추천 음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눌러서 봤다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많이 찾으니까는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저 화면은 이렇게 떠 있지만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이런 화면이 안 떠 있고 다른
아마 동영상들이 떠 있을 거예요. 자, 이 위쪽에 검색은 동영상을 이제 검색해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 봄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입력한대요. 봄에 듣기 좋은 노래 하고 엔터 치면은 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쳐보면 봄에 듣기 좋은 노래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눌러주면은 그 노래를 원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동영상의 쇼핑몰 광고가 방문율을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게 광고가 저희 먼저 목표였어요. 나오는데 건너뛰기를 누르면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소리가 나오는데 스피커가 없는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와요. 자, 유튜브 동영상 재생해서 듣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화분 분갈이를 검색하고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서 재생해 본대요. 자, 좀 전에 우리 했던 거니까 아주 쉬워요. 자, 크롬 창을 들어가셔서 이 위에 검색창에다가는 유튜브라고 치시고 유튜브 사이트로 가서 여기 검색하는 데다가 쳐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화분 분갈이 이렇게 하니까 화분 분갈이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은 조회수도 보이고 언제 올렸다 이런 것도 보이니까 좀 눈에 띄는 그런 분갈이 방법이 있다면 얘를 눌러서 보시면 되겠죠. 이거 꽃집 사장님이 알려준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누르면 가득 차게 보는 거를 다시 취소하고 싶다. 이럴 때는 ESC를 누르면 다시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부분 2초짜리 좀 긴 내용인데 얘는 2019년 9월 1일 나오는 게시글이래요. 그래서 그 영상이래요. 괜찮다면 이걸 괜찮지만 만약에 시의성이 좀 포함되는 거라면 이거보다 좀 더 빠른 걸 보겠다. 다른 걸 봤을 때 요거랑 연관된 동영상들이 여기 떠요. 그리고 지금 주인이 보면 지금 영상을 유유라는 데이고 구독자는 620명이 구독을 하는 거니까 내가 화분 분갈이를 쳤을 때 그와 관련된 학교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다른 채널들의 만약에 이런 거를 괜찮다면 눌러주실 수 있겠죠?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15분 적혀있는 이거는 15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거는 11분 1초짜리 영상입니다. 요약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 번 조회수까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나오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쳐보면 그거에 대한 또 마찬가지로 이런 동영상 찍어 놓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뜨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눌러서 뭐 먹을까요? 내가 궁금한 제일 빠른 내용에 게 대해서 돈 좀 확인해 빼달라고 보실 할까요? 수가 있는 게 요즘 유튜브 검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해보고 제가 5분 정도 안녕하세요. 식물생활의 이명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따가 45분서부터는 우리가 메일 계정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이 중에는 메일이 있으신 분도 있고 메일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메일이 없으신 분들,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분부터 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이디는 한글로는 못 만들다 보니까 영문하고 숫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되고요. 비밀번호도 영문하고 숫자 또는 뭐 특수문자가 섞여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있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제가 45분쯤에 메일 계정 만들기 계속 들어갈게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느 정도 연습해보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를 뭘로 만들면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메일이 있으신 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메일이 없으신 분은 이제 메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네이버에 여기 네이버 로그인 밑에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약관이 나와요. 이 약관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용약관 동의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약관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필수인 사항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아랫부분에 확인 버튼을, 녹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에 우리가 일단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할 수 있게 나와요. 지금 이 화면이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회원정보 입력 화면의 아이디라는 거는 영문하고 숫자로 구성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문은 짧게, 숫자는 4자리 이상 입력하면은 외우기 쉬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본인이 혹시 생각하신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런 아이디를 적으시면 되겠지만, 아마 거의 처음엔 생각을 따로 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예를 들어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예를 들어 제 이름이거든요. 만약 이렇다면은 뭐 LESUJ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글씨에 내 성에서 뭐 이름하고 여기 있는 이런 앞자리 한자씩을 따온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를 한 8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LEJUNG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름의 앞뒤 글자를 조합해서 이런 영문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줘도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숫자는 요 뒤에다가 한 4자 정도 달 건데요. 뭐 1, 2, 3, 4 뭐 이런 거 안 돼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생년월일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쓴다든지 요거는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숫자가 있다면 그런 숫자를 이용해서 지어주세요. 그러고 비밀번호 역시 지어주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4자 이상 같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인 비밀번호를 4자 이상 같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만들까요? 뭐 예를 들어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번호는 뭐 2425 뭐 고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겠죠. 아니면 뒤에다 느낌표를 달거나.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만드시는 겁니다. 아이디는요 웬만해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퇴하지 않고는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바꾸기를 통해서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매 다른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적게 되면 나중에 엄청 헷갈리겠죠. 원래대로라면 보안을 위해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각각의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아이디 비밀번호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거의 비슷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비밀번호를 적을 때는 동그라미들로 표시가 돼요. 예, 그거는 보안을 위해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재확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이렇게 적고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얘랑 같으면 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가 돼요. 근데 얘가 만약 다르게 적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름에다가는 본인 이름, 그 다음 생년월일에 여기는 이제 생년을 적으시는 건데요. 1986 이런 식으로 연도를 요 4자리로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월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내가 태어난 월, 내가 태어난 일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별을 눌러서 성별은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체크하시고요. 여기 본인 확인 이메일 선택이라 돼 있죠. 얘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 란이에요. 얘는 비워두시고 휴대전화에는 요 밑에 전화번호를 이런 식으로 숫자만 적고 인증번호 받기를 하세요. 그러면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인증번호를 여기다 적고 가입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억하겠지만 그거를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요거 책에 여기 빈 곳 어딘가에다가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포스트잇 필요하신 분은 제가 포스트잇 여기 배치해 놓을 거니까 여기다가 작성하셔서 뭐 책이나 핸드폰 뭐 어디 본인이 보관하기 좋은 곳에 붙여 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거 일단 포스트잇 둘게요.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가입을 해 보시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회원가입이 되었다고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따가 그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메일을 보내볼게요. 자, 세팅하시는 저는 확인하지 않은 메일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은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에요. 여러분은 새로 만들었다면 아마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한 3개 정도? 아니면 4개 정도 있을 거고요. 저는 예전부터 쓰던 메일이다 보니까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좀 많은 거예요. 자, 만약에 새로운 환경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떴는데 첫 번째 있는 네이버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글자 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그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일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제목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05페이지 3번이네요. 받은 메일함에 네이버에서 온 환영 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메일 중에 네이버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을 클릭하면은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적혀 있죠. 자, 여기까지의 화면이라고 본다면 이 위쪽 부분을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답장. 이 답장은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한테 답장을 보낼 일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또는 거래처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럴 때 거래처한테 답장을 하고 싶다면 이 답장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이 거래처한테 메일을 다시 다른 답변을 보낼 수가 있는 게 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장을 누르면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받는 사람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편지에다가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답장을 누를 때는 리플리라는 이런 표시, 리라는 표시가 이렇게 붙어서 상대방이 이 글에 대한 답장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답장이 있고 전달이 있죠? 이 전달은 뭐냐면 내가 답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메일을 받았는데 이 메일을 제3자한테 또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이 메일이 있는데 이 메일을 3자도 받아봐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이 메일을 받았는데 이거를 기획부 누구누구 팀장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메일 내용을 그대로 받는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사람에다가는 기획부 팀장 누구누구 씨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보내기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나한테 온 내용을 그대로 보낼 수가 있는 거, 그런 걸 전달이라고 해요. 자, 다시 뒤로. 이번엔 그 옆에 있는 삭제. 삭제는 편지가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일찍도 왔네. 자,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버려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휴지통으로 버려진다고 해서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 옆에 보시면 휴지통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버려진 내용은 일단 잠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눌러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아예 지워도 되는 거면 영구 삭제하거나 아니면 잘못 지운 거면 이동해서 다시 보낸 메일함이나 받은 메일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삭제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팸 신고. 예를 들어 이런 걸 받았어요. 올 크레딧에서 이게 왔는데 예를 들어 이게 내가 대출 안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허락 없이 나한테 이렇게 보낸 거다. 그랬을 때 스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스팸으로 적혀져서 이 올 크레딧에서 오는 메일은 다 스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광고성 편지를 스팸이라고 하는데 스팸으로 분류가 돼서 해당 아이디의 편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게 스팸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씩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자, 그러면 옆에 왼쪽 부분에 보시면 받은 메일함이 또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오른쪽에 내가 어떤 메일들을 받았는지 이렇게 받은 메일 목록이 나타나고요. 내가 읽어본 메일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즉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읽어보지 않은 메일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메일을 읽어봤고 안 읽어봤고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받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106페이지 나에게 메일 보내기 여기 계속 이어서 볼게요. 뭐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메일들 온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옆에서 클릭을 하시면요. 옆에 이렇게 체크가 돼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거 광고 드린 것들 있죠. 얘네들은 광고니까 내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요 삭제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메일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휴지통에 들어있는 것도 완전히 필요 없다면 여기 쓰레기통 있죠. 휴지통 비우기 하면은 휴지통에 있던 메일들이 모두 제거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휴지통의 용량, 휴지통이란다. 이 메일함의 용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메일은 계속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용량까지가 찰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을 가득 차게 되면은 메일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6기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필요 없는 메일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워주셔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시면 계속 나갈 거예요. 106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스텝 3에서는 나에게 메일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네이버에다 가입을 했어요. 그쵸? 네이버에다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다 숨겨놨구나. 예를 들어서요, 내가 네이버에다 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이렇게 아이디를 줬다라고 한다면요, 내 메일 주소는요, 내 아이디, 이거 본인 아이디예요. 골뱅이 뒤에 네이버.com 이런 형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일 주소의 요 부분이 제 걸로 적어놓으면 헷갈리실 테니까 내 아이디 주소가 되는 거, 내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이 내 아이디 뒤에 서버가 우리가 네이버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뱅이.com 이렇게까지가 본인의 메일 주소인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지금 가입하신 아이디 있었죠? 그 아이디 뒤에다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면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예요. 그게. 그래서 상대방들한테 메일을 알려주셔야 되실 때는 본인 아이디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네이버 주소를 알려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4개 메일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오늘 제가 거의 끝날 무렵 때는요,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제가 안 받을 거고요. 이메일 주소 있죠? 그 이메일 주소를 다 제가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메일을 보내보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메일 주소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나에게 메일 보내기 이 부분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메일을 보낼 때는요, 네이버 메일 화면의 왼쪽 메뉴에 보시면 메일 쓰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나한테 메일을 보낼 때 활용하시는 걸 한번 이용해 볼 거거든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USB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장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본인 메일에다가 미리 보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게 쓰기를 활용합니다. 자, 내게 쓰기 잠깐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내게 쓰기의 내용이 보여지는데 제목에는요, 내가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제목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제에서는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편지 쓰기 연습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여기다가 본문을 적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은 내가 글씨체를 긁게 한다든지 글씨체를 다른 글씨체를 준다든지 이럴 때는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한글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시긴 할 건데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수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마우스를 끌어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죠. 이걸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고 여기서 글꼴을 눌러서 바꾸시면요, 이런 식으로 글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글꼴 얘는 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CPT라고 적혀 있는 건 글자 크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누르면 글자의 크기가 조절이 되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굵게. 그래서 글자를 내가 굵게 할 때 굵게를 뜻하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굵게가 풀려집니다. 만약에 내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블록 지정해서 밑줄을 그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밑줄을 뜻해요. 다시 누르면 밑줄이 풀러져요. 자, 요 옆에 있는 거는 기울임꼴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글자가 기울여지는 거고 다시 누르면 기울임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얘는 취소선.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이렇게 누르면 중간에 선이 그어지는 건데 다시 누르면 이렇게 풀려져요. 그 다음 요 옆에 있는 거는 글자 색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자 색을 고르면 글자 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범위를 잡아서 글자 색을 다른 색을 고르면 다른 색으로 입혀지겠죠? 자, 그러면 다시 범위를 잡고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글자의 바깥쪽 색깔을 설정할 때 배경색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들을 블록 지정해서 서식을 지정하면 꾸미고 싶은 부분 또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내 메일에 저장하고 싶다면 위쪽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메일이 저장이 돼서 이렇게 메일이 내게 쓴 메일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은 108페이지인데요.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이 돼 있는 메일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내게 쓴 메일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좀 전에 저장한 편지 쓰기 연습이라는 요 글씨를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내게 보냈던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편지 쓰기 연습 클릭하는 거, 내용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았어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다음 시간에도 메일을 보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첨부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사람들한테 보내보는 것과 단체로 여러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보시는 방법, 이런 메뉴랑 주소록을 확인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주소 검색이랑 저번에 사실 했던 내용 좀 포함돼요. 다른 데 이제 회원 가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일 주소들을 한 번씩 받을 건데요. 잠시만요.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받으셨어요? 원래대로 돌리기보다도 원래대로 우리가 범위를 잡아서 우선권을 수정을 지금 하겠다는 지나게
일단 지금 3시 52분이라 퇴실 하셔도 되긴 한데 제가 발열 체크 먼저 하고 아까 전에 메일 주소 적는 거 보고 먼저 받고 그리고 퇴실 도와드릴게요. 오늘 아이디 오늘 들어가시면 우리 가입했던 아이디 뒤에 고객이 읽었던 폰을 전부 읽어주세요. 적어주셨어요? 아유 어려우면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적어주세요. 아이디만. 그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만 붙이면 네이버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거예요. 이메일 주소 다 적기 힘드신 분은 본인 아이디만 일단 적어주세요. 그럼 본인 아이디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이 이메일 주소예요. 어차피 아이디는 공개돼도 돼요. 비밀번호를 가려야 되고. 내가 쓴 그 메일을 확인한다는 그 누나를 안 읽어.
있는 그 스크린이 하나 그런 걸 정지해서 거기 있는 그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이렇게